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관하여 명태균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합계 3,300만 원을 김한정 피고인으로 하여금 명태균 측에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합계 3,300만 원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3,300 상당 여론조사를 시키고 그 비용을 자기가 안 내고 스폰서에게 대납하게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사건 구조가. 자, 이 기소에 대해서 그럼 오세훈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들어봅시다. 오세훈 피고인은 명태균으로부터 초기 일부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나 신뢰성이 떨어져 명태균과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으며 김한정 피고인이 오세훈 피고인 모르게 일부 공표용 여론조사비 1,100만 원을 부담하거나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김한정 씨가 자기 몰래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시켰다는 거예요. 주장의 골자는. 그래서 오세훈 본인은 자기는 여론조사 시킨지도 몰랐다. 1,100만 원어치 여론조사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2,200은 여론조사 무관하게 김한정이 명태균을 도와준 거다. 빌려준 거다. 이런 취지예요. 이 도와줬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정 씨랑 명태균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서 서로 도와주나요? 예리했어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따져 나갑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재판부가 이제 관계자 진술이 많은데 그 진술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먼저 설명하거든요. 자, 명태균 씨부터 들어봅시다. 명태균 씨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들도 나타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증거나 당시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등에 한정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김태열, 김영선 진술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높은 증명능력은 없지만 객관적 증거라든지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진실 신빙성을 다 인정할 수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일치하면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예, 왜 이걸 따로 설명하냐면 이거 들어아는 내용이라고 말했거든요. 재판부가. 이걸 법적으로는 전해 들은 이야기, 전문 증거라고 해요. 형사사건에서는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해 들은 거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논리인데 그런데 그 전문 증거도 객관적인 증거 정황에 부합하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이 진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의 거짓말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오세훈 시장 주장 들어봅시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본인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법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문에 저 말 할 줄 알고 제한적으로 신빙성 인정된다. 더군다나 지금 강혜경 씨 여론조사 회사 유일한 직원이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회사 유일한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 그 명목상 대표는 김태열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 세 사람이 이들끼리도 법정 다툼이 있어요. 다른 법정에서. 그래서 다른 법정에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만은 이 셋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그 점도 오세훈 시장이 매우 불리하고 신빙성을 높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안 맡겠다고 하거든요. 나는 모른다. 김한정 씨가 몰랐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길 동기가 있느냐? 그 대목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매우 논리정연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 판결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의외의 동기가 있다는 대목도 재판부가 얘기합니다. 들어봅시다.
그 전까지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오세훈 피고인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더기가 없잖아요. 예. 계속 떨어졌는데 지지율 뒤지는 가운데 이기는 여론조사 나오면 좋잖아. 동기는 있었지. 라고 판사가 얘기한 오세훈 동기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까? 납득합니다. 가요? 네. 본인이 MG 평론가라고 했으니까 한 줄로 평론하자면 정치인으로서 이기는 조사를 원했겠죠. 근데 명태균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뭐 혹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렇게 동기가 있었다. 그러면 돈 주고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자기 스폰서에게 대납시켰다. 여기서부터 범죄가 되는 건데 이제 특검은 그걸 10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그중에 5번은 인정하고 5번은 인정하지 않고 이걸 쭉 설명하는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압축해서 결론 부분만 들어봅시다. 2021년 2월 1일 김한정 피고인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은 이 당시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 씨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결국 오세훈 피고인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하고 강철원은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서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었으며, 따라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논리 정연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범죄 행위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양형할 것인가? 양형의 사유를 설명합니다. 다음 들어보죠.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인 줄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리고 나서도 부인으로 일관되게. 그래서 재질이 나빠. 공직자격 상실. 자, 아주 명쾌합니다. 그리고 공범들 양형 이유도 짧게 들어봅시다. 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